16번째 강의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는 98페이지가 되겠고요. 오늘 배울 부분은 함수입니다. 자, 함수라는 거는 어떤 건지부터 여러분들이랑 이야기를 할 거고, 그리고 함수를, 조건이 있습니다. 함수가 될 조건이 있는데 그게 어떤 거가 있는지 먼저 살펴볼게요. 그러니까 함수의 뜻은 x, y에 대해서 변수라고 불리거든요. 미지수라고도 불리우고 우리가 이거를 변수라고 하는데, 이거에 대하여 x의 값이 변함에 따라서 y의 값이 오직 하나씩 대응하는 거야. 오직 하나씩입니다. 이거를 우리는 함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만족하지 않으면 함수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y는 2x다 이렇게 식으로 표현할 수 있으면 무조건 함수입니다. 이건 이제 대표적으로 1차 함수라고 하는 거고, y는 몇 x다 이렇게 하면 2차 함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식으로 세울 수만 있다면 일단 무조건 함수인데, 식으로 세우기 애매한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잘 봐요. 한 개에 300원이 사탕이 있어요. X개와 그 총 가격 Y1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그때는 이게 뭘까라고 하면은 표를 그려보면 좋을 거야. X가 만약에 1일 때 Y는 300원이죠. 2일 때 600원이겠죠. 3일 때 X가 개수니까 2개면 600원이고 3개면 900원이겠지. 그러니까 개수 하나당 가격이 하나로 정해지는 거잖아. 결국 식도 쓸 수 있습니다. X개라고 하면은 Y는 300X가 되겠죠. 300이랑 X를 곱한 게 Y가 되겠죠. 이렇게 식으로 표현할 수 있으면 100% 함수인데, 식으로 표현하기 어렵다면 표를 그려봐요. X 하나당 Y 하나, X 값 하나당 Y 값 하나가 이렇게 대응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함수가 될 조건인데, 만약에 그러니까 함수의 조건이 이렇게 쓸게요. X 한 개당 Y 하나가 대응된다. X의 값 한 개에 Y의 값 오직 하나가 대응됨. X 값에다가 Y 값 하나가 대응돼요. 그러니까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렇게입니다. 이 X는 사실 X의 개수는 상관이 없어요. X는 이겁니다. X의 값이 변하는데 Y의 값도 변하지만 오직 하나에 대응돼야 돼. 그러니까 여기는 X의 값이 하나죠. 그럼 거기에 해당되는 것도 하나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한 개란 말을 쓰는 거지. X를 이렇게 여러 개가 있는데, 그러니까 헷갈릴까봐 이 한 개라는 대신 X의 값이 변한다고 말할게요. 헷갈릴까봐. 쌤, X의 값이 여러 개인데요. 이렇게 헷갈릴까봐 X의 값이 이렇게 변하잖아요. Y의 값도 변해요. 근데 요거에 무조건 Y값을 한 개여야 됩니다. 이 X에 대해서는 무조건 Y값이 한 개여야 돼. 쌤, 한 개가 아닌 게 있어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연수 X의 약수 Y라고 합시다. 자연수 1은 약수 1인데 자연수 2만 하더라도 2의 약수가 1, 2, 2개가 돼버리잖아요. 3의 약수도 2개고요. 4의 약수는 3개가 된다고. X의 약수, X의 약수, X의 약수. 그럼 얘는 함수가 아니란 말이야. 왜냐면 Y의 값이 오직 하나에 대응되지 않으니까요. 이게 조건이라고. 근데 예를 들면 자연수 X의 약수의 개수가 Y라고 한다면 그러면 맞아요. 왜냐? 자연수 1의 약수의 개수는 1개죠. 자연수 2의 약수의 개수는 2개죠. 자연수 3의 약수의 개수는 2개죠. 이렇게 개수로 고정을 해버리면은 4의 약수의 개수는 3개란 말이야. 이런 식으로 하나씩 대응하죠. 이거는 함수가 맞아요.
그러니까 x값이 변하는데 그 x값당 y값은 오직 한 개여야 된다고. 이게 진짜 중요해요. 이해됐습니까? 개념학의 문제 여러분들이 풀어봐야 됩니다. 방금 다 설명한 내용이에요. 영상 멈추시고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 저는 계속해서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풀어줄 겁니다. 개념학의 문제 풀어주세요. 저는 이제 교재에 있는 내용은 채점으로 확인합니다. 다음 두 변수 x, y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 표를 완성하고 옳은 것에 동그라미 표를 하시오. 그러니까 이거는 x가 자연수야. 1을 집어넣으면 y는 마이너스 2, 2를 집어넣으면 마3, 마6, 마8 되잖아요. 하나당 이거 한 개. x값에 y값 하나, x값에 오직 하나씩 대응하면 얘는 함수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라고요. 마찬가지로 x를 집어넣어요. 6인데요. 2 집어넣어요. 3인데요. 3 집어넣어요. 2인데요. 4 집어넣어요. 2분의 3. 하나씩 대응하죠. 그러니까 함수죠. 하나씩 대응하면 함수야. 이건 아닐 것. 1의 약수는 1, 2의 약수는 1, 2, 두 개. 아니다. 이거다. 함수가 아닙니다. 3의 약수는 1, 3, 4의 약수는 1, 2, 4. 이렇게 하나씩 대응한 게 아니라 여러 개 대응돼 버리면 안 되는 거야. 이게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이 함수가 x값 하나를 내가 이거 x1이라는 애를 이 1이라는 애 함수에 1이라는 애를 입력하면은 한 개의 결과가 나와야 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핸드폰 어떤 버튼을 딱 눌러. 그러면 이게 통화 버튼이 되네? 라고 이렇게 돼야 돼요. 근데 내가 만약에 이 어떤 버튼을 딱 눌러. 그러면 통화도 되고 전원도 꺼져. 내가 한 기능에다가 한 버튼에다가 두 가지 기능을 넣으면은 그 기계가 올바른 걸까요? 아니죠. 이게 함수의 원리입니다. 모든 기계에 다 쓰입니다, 함수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버튼을 눌렀을 때 하나를 입력할 때 하나가 나와야 돼요. 하나당 하나의 기능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결과가 무조건 이렇게 뻗어가면 안 돼요. 내가 하나 눌렀는데 두 가지 이상의 기능이 나오면 그거는 기계적 오류죠. 함수가 잘못된 겁니다. 이해했습니까? 요런 느낌인 거죠. 한 변의 길이가 1cm면은 정사각형의 둘레는 4cm가 되겠고요. 2cm면은 2가 4개이기 때문에 8cm가 되겠고요. 3cm면 3이 4개이기 때문에 12cm, 16cm 당연히 함수죠. 하나당 하나에 대응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50m 달리기를 할 때 달린 거리와 남은 거리 총 50m인데요. 내가 만약에 1m 달렸어요. 그럼 남은 거리는요 49m예요. 2m 달리면 48m 남았어요. 3m 남으면 47m 남았어요. 50m 가려면 0m예요.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얘는 함수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하나씩 대응되기 때문에. 자연수 x보다 1만큼 자연수, 1보다 1만큼 작은 자연수는 0인데 1보다 1만큼 작은 자연수는 0이야. 2보다 1만큼 작은 수는 1이야. 3보다 1만큼 작은 수는 몇이에요? 2예요. 50보다 1만큼 49예요. 근데 여기서 얘는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는 것도 있으면 안 됩니다. 안 되는 게 단 하나라도 있으면 안 돼요. 쌤 자연수 y가 왜 안 돼요? 이거 하나 대응되잖아. 근데 y가 자연수가 아니잖아. 단 한 개도 만족하지 않는 거 있으면 안 돼. 이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또 핸드폰을 해볼게. 1번을 눌렀는데 이 기능으로 가야 되는데 내가 아무리 눌러도 기능이 발현이 안 돼요. 내가 그 버튼을 아무리 눌러도 그 버튼이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함수가 아닌 거예요. 쌤. 너무 비유가 유치한 거 아닙니까? 함수 비유하는데 왜 핸드폰 비유를 하는 겁니까? 거짓말 안 하고요. 모든 기계의 함수의 원리가 이런 겁니다. 아주 그라운드적인 기본적인 바탕이 되는 게 함수예요. 기계에서. 어찌됐든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요. 일단 이건 아닙니다. 이해했습니까? 단 하나라도 대응되지 않는 게 있으면 안 됩니다. 여기에 하나의 말을 추가할게요. 함수의 조건에서. 모든 x의 값이어야 돼. 단 한 개로라도 대응 안 되는 게 있으면 안 됩니다. 모든 x 값이 전부 하나씩 대응돼야 돼요. 단 한 개도 대응 안 되면 안 됩니다. 0인 절대값이 0인 그러면 정수 y는 0이죠. 절대값이 1인 y는 뭐 있습니까? 플러스 1도 있고 마이너스 1도 있고 함수가 아닙니다. 절대값이 2다. 이거 잘못됐네요, 표현이. 절대값이 x인 1인 정수 y는 뿔마 1입니다.
얘는 뿔마 2고요. 왜냐면 2의 절대값도 2고 마이너스 2의 절대값도 그거잖아요. 절대값이 x인 건 절대값이 x인 거 이거예요. 그거의 정수는 y라고 하면 y는 뿔마 3입니다. 자연수라고 하면은 마이너스를 제외시킬 건데 정수라고 했기 때문에 2개씩 가져가는 겁니다. 함수가 아닙니다. 자, 계속해서 OX 문제. 정말 중요한 문제죠. 이거는 필수 문제 1번 문제로서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 98페이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여러분들이 영상 멈추시고 지금 해주시고요. 저는 채점으로 판단하겠습니다. 자, 이그샘플 문제도 여러분들이 해보십시오. 여기에 이것도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이거는 제가 이거는 테스트로 확인할 건데요. 어차피 테스트에 이 문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걸 테스트로 확인할 건데 아니다. 그냥 이그샘플 문제는 제가 할게요. 여러분들 x의 배수 y 표를 그리면서 전 지우면서 할게요. x에다가 1의 배수는 1, 2 여러 가지죠. 2의 배수도 2, 4 여러 가지죠. 그래서 아닙니다. x와 2의 최소 공배수는 오직 하나일 것 같은데 1과 2의 최소 공배수 몇입니까? 2가 될 겁니다. 2와 2의 최소 공배수는 2죠. 3과 2의 최소 공배수는 무조건 한 개씩밖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3을 집어넣어도 최소 공배수는 6. 무조건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한 개씩만. 최소 공배수가 여러 개지 않잖아. 그래서 2번을 일단 맞고요. x의 소인수 여러 개일 수 있습니다. 1의 소인수는 1인데 만약에 10의 소인수 10은 2 곱하기 5거든요. 그럼 2랑 5예요. 두 개가 있어버리잖아. 안 돼요. 3번은 제외. 이런 식으로 찾는 거예요. 나머지도 무조건 한 개일 것 같은데 1을 3으로 나누면 나머지는 몫은 0이고 나머지는 1이에요. 나머지는 무조건 하나겠죠. 2를 3으로 나눈다. 2를 3으로 나눈다. 몫이 0이고 나머지 2예요. 3을 3으로 나눈다. 몫은 1이고 나머지 0이에요. 4를 3으로 나눈다. 몫은 1이고 나머지도 1이에요. 나머지는 하나씩일 수밖에 없죠. 나머지가 여러 개일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 개인 경우는 없잖아요. 이렇게. 이거 여러 개죠. 무조건 여러 개죠. 예를 들어서 x가 10보다 작은 소수라고 하면 2, 3, 5, 7, 4개나 있어 버리잖아요. 10보다 작은 소수. 여러 개면 안 된다고. 하나 숫자도 한 개만 대응돼야 되고 대응되지 않는 수는 단 하나라도 없어야 됩니다. 현재 40세이 넘어진 아이에 1년 후는 41세, 2년 후는 42세 하나씩 대응되겠죠. 여러 개 대응되지 않잖아요. 나이는 한 개예요. 너 몇 살이야? 나 30살이고 32살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너 나이 몇 살이라 했을 때 몇 살 이렇게 하나씩 대응되잖아요. 몇 년 뒤, 2년 뒤면 42살 딱 하나씩 대응돼요. 그런 애들이 함수라고요. 이건 맞죠. 이것도 아까 했잖아. 1cm면 정사각형 둘레는 1이 4개니까 2cm면 2가 4개니까 하나씩 대응하겠죠. 둘레가 여러 개인 거 봤습니까? 그런 거죠. 이해했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쌤 160인 사람은 몸무게가 이게 사람 이렇게 하는 거야. 야 키가 160인 사람 모여봐. 너 몸무게 몇이야? 54일 수도 있고 53일 수도 있고 70cm, 70kg일 수도 여러 개 있어. 160cm인 사람의 몸무게는 수백 가지, 수만 가지겠죠. 이 사람의 몸무게가 하나냐고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사람의 무게는 한 개겠죠. 근데 160인 사람이 이 세상에 한 명일까? 여러 명이겠죠. 그 여러 명의 몸무게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가 대응되지 않습니다. 답은 2, 4, 6, 7이에요. 8번을 되게 헷갈려 하는데 8번은 함수가 아닙니다. 자, 함수 값이라는 거는 이것도 정말 오랫동안 나오는데요. 함수 값의 뜻을 설명하고 제가 표현 방법도 설명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타내는 거야. y와 x의 관계식을. 근데 만약에 fx를 2x라고 하자. 근데 이거는 똑같은 말이 y는 2x란 말이랑 똑같거든요. 근데 이 표현은 함수값 할 때 쓰이는 건데요. 이거는 f3이라고 하는 거는 x가 3일 때의 함수값이라고 불리는 거야. 근데 이 함수값은 y값이거든. 앞으로 기억해요. 무슨 값, 이로 끝나는 값은 약속하는 겁니다. y값을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x를 나타내는 거는 x의 값이라고 굳이 말해줍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고등부라고 할 때 최대값, 최소값, 극대값, 극소값 이런 거 아예 처음 들어보죠.
극대값, 극소값 막 이런 거 처음 들어보죠. 그런 것들은 전부 다 함수값의 일종입니다. 즉 y값의 일종이라고요. 어찌됐든 간에 함수값은 3을 x가 3일 때니까 x에다 3을 대입하라는 거야. 그럼 얘가 6이 되겠죠.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fx가 2x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다. 근데 f2분의 1을 구하래. 그럼 x에다가 2분의 1을 넣는 거야. 그냥 이 x에다 입력하는 거야. 그럼 얘가 마이너스 1 플러스 3이 되면서 f2분의 1 값은 2가 된다는 거죠. 그런 게 함수값입니다. 개념학의 문제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볼래요? 이것도 여러분들 교재 99페이지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채점으로 확인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풀어줄 게 이런 거죠. 예시 문제들. x가 2일 때 함수값은 f2를 뜻하는 거예요. 그럼 x에다 2를 집어넣으면 되기 때문에 답은 16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f-4를 뜻하는 거고요. x에다 마이너스 4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2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이것도 분수도 f6이라는 건데 x에다가 6을 대입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쭉쭉쭉 가는 겁니다. 너무 쉽잖아. x에다 8을 집어넣으면 f8이라고 하는 거고요. x에다 8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두 종류의 함수가 나와서 각각의 함수들을 연산으로 처리하는 건데 너무 쉽죠. f-3을 구하면 됩니다. 그럼 마이너스 3분의 2x가 되기 때문에 이게 되는 거고요. f3은요. 얘가 x분의 12이기 때문에 x에다 3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4가 되는 거고요. 얘는 2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2가 되고요. 얘는 4가 돼요. 그래서 더하라 했기 때문에 잠깐만 이거 마이너스 3분의 2입니다. 여러분들.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6이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자 마찬가지로 x에다가 f6은 x에다가 6을 집어넣으면 되기 때문에 이거 g-4는 x에다가 마이너스 4를 집어넣으면 되기 때문에 요거 그럼 얘는 마이너스 3이고 얘는 마이너스 4다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f6은 마이너스 4고요. 빼기 여기다가 마이너스 3을 해주면 마마는 뿔뿔이 되면서 답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거를 헷갈려 합니다. f4는 뭡니까? 자연수 x에다 4를 집어넣어. 4를 3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면 돼요. 그러니까 4를 3으로 나눠. 나머지는 몇입니까? 1이라고 하시면 돼요. 그럼 f4는 1이 되는 거야. 그렇게 하는 겁니다. f50은요. 자연수 50을 3으로 나눈 나머지라고 하시면 되고요. 50 나누기 3 했을 때 오케이 나머지가 몇이야? 2죠. 그래서 f50은 2라고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x 자리에 그 숫자를 넣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함수값입니다. 이해됐습니까? f50이라고 하면 x자리에 50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고 f60이라고 하는 거는 x자리에 2를 집어넣으면 되는 겁니다. f이기 때문에 x자리에 2를 집어넣고 f-3이기 때문에 x자리에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면 된다. 이게 필수 문제 2번이고 그 문제는 여러분들 개념편 99페이지에 있기 때문에 그거를 여러분들은 지금 풀고 저는 채점으로 확인을 해야지. 이해했습니까? 근데 어려워하는 함수값이 등장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시계값이라 해가지고 중학교 1학년 때 다 배웠던 건데 f3분의 1, x 위치에 3분의 1을 넣으라는 거야. 이 분모에다가 분수를 넣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1학년 친구들한테 어렵다면 이렇게 바꿔볼래? 라고 제안을 합니다. 12 나누기 x잖아요. 그러니 f3분의 1은 12 나누기 3분의 1이야. x자리에 3분의 1을 넣기 때문에 3분의 1의 함수값을 말하는 거죠.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뀌면 역수가 되기 때문에 36이 되는 거고요. 그걸 a라고 하자고 했거든요. f3분의 1을. 그럼 a는 36이 되는 거고요. 그렇다면은 f-2는 그대로 집어넣으면 됩니다. 얘는 숫자는 집어넣기 쉬워요. 분모가 x일 때는. 근데 분수일 때는 이렇게 바꾸는 게 좋습니다. b는 마이너스 6입니다. 이해됐죠?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계속해서 갑니다, 여러분들. fx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fx가 6x에 x 대신에 6을 집어넣은 게 fa야. x 대신에 6을 집어넣은 게 이거고요. 그 결과가 18이기 때문에 a는 3인 겁니다. 너무 좋죠? FA는 X자리에 A를 넣으라는 거야. FA는 X자리에 A를 넣으라는 거야. 그게 4분의 1이기 때문에 와 여러분들 진짜 내가 많이 말했는데 크로스 곱으로 서로 같다 하세요. 얘 곱한 게 10인데 얘 곱한 게 A예요. 결국 크로스 곱이 서로 같다. 너무 많이 쓰인다 했습니다.
x에다 2를 집어넣어. x에다 2를 집어넣으면 2a. 근데 그게 3이래. 그럼 양변에 2로 나누면 a는 2분의 3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구하는 겁니다. 자, 괜찮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이 이그젬플 문제 두 문제가 되겠습니다. 영상 멈추시고 풀어보세요. 됐습니까? 가겠습니다. FA가 4래요. 근데 FA는 A분의 20이거든요. 이 A분의 20이 FA입니다. 그게 4라는 거죠. 그럼 양변에 A를 곱하면 되겠죠, 뭐. 20은 4A가 되면서요. A는 5가 되겠습니다. 자, F2는 B라고 하거든요. 근데 F2라는 건 여기다 2를 집어넣은 거야. 2분의 20. 이게 B라고 하네요. 그러면 B는 10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안 끝났어요. FA-B의 값을 구하는 건데 A는 5고요. B는 10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5가 되는 거고요. X에다가 지금 fx가 X분의 20이잖아요. X에다가 마이너스 5를 집어넣으십시오. 그럼 얘가 마이너스 4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야. 그렇게 하는 거야. 함수 fx x분의 a에 대하여 f-1은 마이너스 6이고 f-1 이게 마이너스 1분의 a거든요. 이게 마이너스 6. 그럼 a는 이 마이너스 1분의 a는 마이너스 a고요. a는 6이 되는 겁니다.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주면 a 값 나왔고요. fb라는 게 b분의 a예요. 근데 a는 6이거든요. 그럼 b분의 6이 fb예요. 그게 3이라는 겁니다. 양변에 b를 곱할게요. 그러면 6은 3b가 되면서 b는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a 플러스 b를 구하라 했기 때문에 6 더하기 2는 답은 8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자,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가 16강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16강. 괜찮지 않습니까? 16강은 함수에 대해서 배웠어요. 함수라는 새로운 대단원을 들어갔습니다. 원래 대단원 처음 들어갈 때 첫 단원은 좀 할만하거든요. 근데 이제 17강부터 조금 난이도가 있어지는데 좀 개념이 어려워지기 시작하지만 그래도 차분히 이 개념 플러스 유형이라는 교재 자체가 되게 잘 짜여져 있기 때문에 순서가 한 번에 어려운 게 확 나오진 않습니다. 차근차근 스며 들어갈 거예요. 어려운 게.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할만한데? 라고 할 겁니다. 1차 함수는 다음 시간에 배워야 될 내용입니다. 17강. 그 1차 함수의 그래프는 정말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완벽히 쓰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16강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17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